네, 제가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오전에는 저희 연구에서 가장 먼저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김한 우리 연구의 연구소 소장님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체육 수업에 대한 실천 과정과 그 학생에 대한 바라봄이 사실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 내용이 AI 시대의 체육교사로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섭외를 했어요. 우선 제가 회장이지만 저희 연구의 대선배님이신 김한 연구소 디지로그 체육교육연구소 연구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저는 구리 남양주에 있는 갈매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있습니다. 김환이라고 하고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변곡점이 있는 일 수 있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여의도에 가셔야 되나 양평에 오셔야 되나 고민하시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찌됐든 또 우리 5시에 다 같이 뛰어놓고 봐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네요. 제가 이제 교직에 들어와서 좋은 체육 수업 나눔 연구에 같이 6명 같이 만들었던 뭐라고 해야 되죠? 연구의 발기인 중에 한 명 여기 이태구 선생님하고 같이 했었고 그때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게 2004년도였어요. 그때만 해도 학교 체육의 중심이 엘리트 체육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소수의 학교 운동부 하나가 전체 일반 학생들 예산보다 한 2배, 3배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제가 교직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우리 선배 교수하고 부딪혔던 계기가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거기 배구가 좀 잘해요. 그래서 배구 수업을 되게 동아리 활동도 하고 막 그래서 배구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교과서에 제가 그때 1학년을 맡고 있었어요. 1학년에는 교과서에 축구가 있었죠. 배구 수업은 3학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배구 수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래서 우리 제 선배 체육교사하고 부딪히고 교육청에 장학사한테 물어보고 장학사는 답을 못 주고 막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막 이런 좀 깨어났던 것 같아요. 깨어나서 좋은 체육 수업 나눔 연구회를 이제 만들면서 그런 거죠. 엘리트 체육의 중심의 체육을 일반 학생 체육에 대한 고민으로 좀 바꿔놓은 그런 계기가 됐던 연구회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태구 회장님 전임 우리 연구회가 IoT 학교체육 연구회 IoT 학교체육 연구회를 같이 만들어서 제가 이때 회장을 했고 이태구 우리 회장한테 지금 맡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전국 단위 연구회로서의 활동을 역량을 좀 키워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제 영상 한번 우리 이태구 회장한테 부탁을 받은 주제 강연이 AI 시대에 요구되는 체육교사의 수업에 대한 생각, 정체성 이런 거였어요. 제가 올해 9월 말부터 10월 2일까지인가 아이들 데리고 수학여행을 같이 갔는데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 내가 아이들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포스트 코로나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죠.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가요. 휴게소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는데 이제 담임선생님이 얘기를 하지요. 휴게소에 11시 반까지 와야 돼 얘들아. 늦으면 안 되고 여기 굉장히 복잡하고 막 버스 많으니까 너네 안전 조심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몇 시라고? 11시 반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 내려오지요. 40명이 내려오는데 그 중에 15명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선생님 언제까지 와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선생님 언제까지 와요? 한두 명은 그럴 수 있는데 15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어떤 수행평가를 할 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지요. 자, 요 종목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이번 시간에는 콕 죽기를 할 건데 그게 몇 개를 성공하면 2단계 통과야.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저한테 배우는 우리 아이들 25명 중에 진짜로 한 20명은 선생님이 몇 개 해야 돼요? 이게 뭘까? 그동안 그냥 넘겼던 거예요. 식당을 갔어요. 아이들 데리고. 요즘 수학여행은 어떻게 하냐면 저녁 식사를 큰 프랜차이즈 대형 그런 식당에서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예산 지원 받아서 한 건데 우리 아이들이 60명인데 그 홀이 1, 2층인데 그 1층에 70석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건 뭐지? 뭐냐면 먼저 친한 친구들끼리 2명이 앉아요. 그럼 다른 애들 절대 거기 안 앉아요. 그럼 2자리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쭉 가죠. 그러면 한 20명 정도가 못 앉고 서성거리고 있어요. 앉지도 못하고. 그럼 담임선생님은 그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얘네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요. 그냥 못 앉힌다는 거죠. 양해를 구해. 얘네가 동의를 해주면 그러면 니네 여기 앉을 사람 그러면 또 거기 보고 호불호가 있어서 안 앉아요 또. 이게 우리 아이들의 변하는 모습이고 이거는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 체력이 너무나 떨어져서 그런 얘기만 했었는데 이 아이들의 정신세계가 이렇게 변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이번 수학여행 통해서 확실히 느꼈다는 거죠. 넘겨볼까요? 11월 27일자 그 세계일보 기사예요. 아무리 급해도 20대 알바는 쓰지 마세요. 근데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실력도 능력도 없으면서 권리만 찾을 줄 아는 세대. 책임감 같은 거 바라지도 않는다. 본인 일만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얘네들한테 어려운가 보다. 어떻게 하면 꿀 빨다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일하다가 한 소리 들으면 그 자리에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집에 말했는지 부모한테 전화가 오더라. 학부모 상담인 줄 알았다. 특히 20대 초반은 절대 쓰지 마라. 코로나 세대라는 거죠. 코로나를 겪었던 고등학교 때, 중학교 이제 고학년 때 겪었던 아이들이 사회 나가서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거를 해야 되는 자영업자들이 쓴 거잖아요. 한 장만 더 넘겨볼까요? 체육 수업 중 축구하다 다친 보교생 법원 학교 안전 공제 보상해야. 체육 수업 시간에 무릎을 다쳐서 연골 봉합 수술을 받았어요.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어요.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굉장히 큰 일. 영구적인 장애예요. 노동력의 15%를 상실했대. 넘겨볼까요? 근데 반면 안전공제에서는 경미한 장애가 남았다고 판단을 했고 노동력 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성인이 되는 19세부터 65세까지 일부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근데 그 자세하게 보면 그 내용에 자세하게 보면 다친 부위가 무릎이었고 아마 알 거예요.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은 무릎이 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연골 이렇게 좀 다치고 이런 게 저도 배드민턴 쳐가지고 그 팔꿈치 이제 엘보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한테 굉장히 큰 장애죠. 장애지만 많이 다친 거지만 그 전에는 무수히 다쳤던 상황인 거예요. 저 상황은 축구하다가 이렇게 무릎이 탁 돌아가고 무릎에 대한 이제 수술을 했던.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체육교사가 저거를 대처를 못했으면. 왜냐면 지금 여기에 체육교사를 뭐 걸고 들어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학교장을 걸고 들어간 건 없어요. 그냥 안전공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체육교사가 준비운동을 안 했다거나 체육교사가 자리에서 이탈했다거나 과거보다 다르게 이렇게 철렁한 저는 이제 같은 체육교사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기사를 접한 건데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아이들은 지금 시대가 변하고 그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저한테 30분을 준다 그래놓고 우리 회장님이 한 10분 잘라먹고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요. 막 가볼게요. 학교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볼게요. 신길중학교예요.
소장님도 이 말에 공감하실 것 같네요. 와, 마치 타우러스가 신길중학교 학교 모습입니다. 과연 대상 받을 만합니다. 거대한 도시 풍경에서 집처럼 저기 하나하나가 교실이에요. 학교. 하나하나가 교실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공간이 중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교실이 저 위에가 있으니까 굉장히 뻥 뚫렸겠죠. 뚫려 있고, 숲속에서는 천체를 볼 수 없듯이 학교 가운데로 난 계단을 올라가면은 좀 중단하고, 학교 모습이 이렇게 변했다는 걸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볼까요? 자, 제가 표시한 학교 운동장이에요. 이 부분에 동의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학교 환경 변화 중에 가장 비효율적으로 지금 있는 공간이 학교 운동장이 아닐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고 요즘에 와서 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는 아이들끼리 한 반에서 체육 수업 시간에 축구를 못해요. 나오지도 않죠, 인원이. 심지어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도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있는 아이들 남녀공학인데 반은 남학생인데 남학생이 12명 정도 돼요. 12명 농구 5대5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 중에서 한 5, 6명은 농구의 농자도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아예 공을 다룰 줄을 몰라요. 그러면 남은 아이들 한 5명, 6명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3대3 농구 정도밖에 못해요. 저 공간이 뭐가 됐든 이제는 변할 거다.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을 우리 체육교사가 먼저 어떤 형태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운동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송호고등학교 안산에 있어요. 안산의 송호고등학교의 모습인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는 학교 공간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경기도 여기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경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 운동장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고 있는 첫 사업이에요. 올해 11월 달인가 10월 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이게 조강도예요. 조강도가 저렇게 바뀌었고 이게 완공이 돼서 아마 저는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교사라 못 갔고 여기 당연히 과장님은 가셨을 텐데 넘겨보세요. 이렇게 11월 1일 날 있었습니다. 개장식이고 그 운동장의 모습이 저거는 배구장이고요. 또 넘겨보세요. 바로 또 자연스럽게 배구장 그 학교 운동장이 배드민턴, 야외 배드민턴, 배구장, 농구할 수 있는 풋살장 이런 식으로 바뀌어갔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운동장에 네 반, 내 반 이런 거 없이 막 구분이 안 됐던 게 아니고 우리 반 배구 수업 한다면 저 공간에 가서 배구 수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공간 분리가 딱 되겠죠. 학교 운동장에서 한 두세 반이 자연스럽게 수업할 수 있는 그리고 점심시간에 돌려줘서 아이들은 저 운동장을 이렇게 산책할 수도 있고 그죠? 가장 넓은 공간을 이제 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갈 거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에 맞는 수업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체육 수업에 대한 지향을 이거는 AI 시대를 떠나서 그 전에도 아날로그 시대에서도 늘 저거를 가지고 제 수업 철학으로 좀 삼았었어요. 어떤 거냐면 체육 수업은 행복한 배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학생의 삶과 연관된 배움이 일어나야 된다. 어떤 거냐면 저한테 수업을 배운 아이들은 최소한 특정 종목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사회 나가서 스스로 동호인을 찾고 자기가 평생체육으로 승화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연결을 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삶과 연계한 배움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학생 주도의 자발적 배움. 제가 수업할 때 저는 수업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했냐 못했냐를 따질 때 아이들이 와서 배드민턴 수업을 하면 선생님 저희 배드민턴 리그전 개최해 주세요. 농구 수업 끝나면 선생님 우리 농구대회 해주세요. 스스로 와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찾아와서 그러면 수업 시간에 필요한 기초 기능들을 쭉 배우고 잠깐 경기를 하면서 그 종목의 재미를 느끼고 그러면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와서 그 종목을 개최를 해주세요. 이게 자발적 배움이잖아요. 끝으로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배움. 아이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종목을 찾아가고 그래서 학교 생활을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사회 나가서 스스로 동호인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이게 함께 성장할 수 있다. 교사도 성장하고 학생도 성장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우연히 2000년대 2008년도인가 9년도인가 제가 책을 한 권 접해서 그 책이 저의 체육 수업의 어떤 철학을 주는 수업이 됐는데 운동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죠? 읽어보신 분 많이 있으시죠? 꼭 저는 권장합니다. 갈매고등학교라고 써있지요. 저는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운동하시는 뇌의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만큼 한 번에 5권이다 그러면 여러 번 나눠서 최소한 한 반 정도 30권 정도는 구비를 좀 해놓거든요. 해놓고 여기에 첫 번째가 영교시 체육 수업의 놀라운 효과. 당연히 그러면 알 수 있겠죠. 아, 체육 수업하면 뇌가 활성화돼서 결국은 그런 내용이에요. 의사가 쓴 책이니까. 근데 저는 거기가 아니고 영교시의 여기에 있는 체육교사들이 어떻게 체육 수업을 바라보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늘 제 옆에 두고 보고 있거든요. 운동하시는 내 본문 3페이지, 31페이지 이런 게 있어요. 심장박동 측정기예요. 뚱뚱하고 굉장히 체력이 떨어지는 여학생이 심장박동 기록을 본 롤러는 깜짝 놀랐다. 187이 나온 것이다. 결승선을 통과할 때는 무려 207이 나왔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이 아이는 꼴찌로 들어온 아이예요. 꼴찌로 들어온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가서 야, 좀 빨리 뛰지 못해? 라고 소리를 질렀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순간이 체육 프로그램의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많은 아이들이 운동에 흥미를 잃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축구가 우리 아이들의 그 스포츠맨십을 길러주고 서로 협동하게 해주는 종목일까? 아이들 축구를 시켰을 때 이 다음부터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니네. 축구하면 학교폭력이 감소될까? 아닐 수 있겠다. 어떤 면에서 축구 못하는 애들은 수비만 보고 제일 뚱뚱한 애 골키퍼 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힘센 아이들은 자기 혼자 막 휘저으면서 골대 앞에 딱 있고 공격수 절대 수비 안 들어오지요. 그리고 저 실수하면 막 뭐라 그러고 그런 모습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러면 축구 수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출발점이 된 거지요. 과거에 제가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체육 수업은 재미야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는 것은 별로 없었다? 혹시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제 선배 우리 은사님들한테 누가 되는 말씀이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고 국격부 신세로 전락하지 않았을까? 이 책에 나오는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수년간 정신과 상담을 하면서 체육 시간의 수치스러운 기억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환자들을 수없이 만났다는 거예요. 다른 교과는 틀려요. 다른 교과는 그냥 수동적으로 묻어갈 수 있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혹시 어떤 경우에 잠을 자고 있으면 당연히 깨워서 수업에 동참을 시켜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발표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체육 수업은 아니잖아요. 능동적인 수업이 돼야 되잖아요. 뭐가 됐든 본인이 해야 돼. 교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역량이 안 되고 성격이 내성적이고 근데 그걸 우리가 강제로 시키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지. 운동하시는데 본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체육교사들은 뇌세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내용물을 채워넣는 거는 다른 교사들 몫이라는 거죠.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이것도 넘길게요. 저희 학교 모습이에요. 지금 뛰고 있는 게 내 발이 아닌 심장이라니 그 문구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 아닌가 아시겠죠? 뒤에 저렇게 굉장히 다른 학교에는 없는 좋은 수업 도구가 있어요. 근데 저 현수막을 붙여놓은 거는 당연히 애들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저거 이용 못하게 한 거예요. 저는
간지 지금 2년 됐는데 그 전에 늘 끊임없이 내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 운동하시는 내 책을 보면서 1챕터만 아주 한 3, 40번은 읽은 것 같아요. 그 뒤는 다 의사들이 쓴 거라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 많은데 거기서 읽었기 때문에 저 수업의 모델이 나오거든요. 저거 나 활용해야겠다. 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걸로 그냥 저 꼭대기까지 물론 안전장치 다 있어요. 밑에 매트 쫙 깔고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도구는 있어요. 넘겨볼까요? 운동하시는 내 페이지 41페이지에 상호 신뢰와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수업으로 암벽 타기를 하는 거예요. 암벽을 기어오르는 학생은 눈 가리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가 다음 포지션 잡을 때를 알려줘야죠. 그러면 아이가 눈이 가려진 상태로 거기를 짚고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갈 필요 없지요. 안전한 공간까지만 가서 수평으로 쭉 가면 될 거예요. 아니요, 암벽 오르기 수업을 하는데 사고가 없었던 이유는 학생들이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체육 수업 특히 다른 교과에서는 여기 다른 교과 선생님들 계시는데 협력적인 소통을 길러줄 수 있는 교과가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체육교사가 지금 거의 유일하다는 말씀은 죄송하고요. 가장 큰 교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량, 이게 뭐냐면 후에 학교 교육을 통해 자녀들이 갖추었으면 하는 점, 그래갖고 이 책에 학부모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소규모 집단 내에서 동료와 협력하며 일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곤란한 문제나 모험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롤로라는 교사가 되물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역량을 어떤 수업에서 길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똑같은 워딩이에요. 과학에서요? 수학에서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각성을 시켰고 저는 바로 좀 시간 없어요. 그죠? 들어볼게요. 저 제일 좌측에 있는 학생 좀 봐주세요. 뭔가 좀 뛰는 모습도 좀 다르죠? 그죠? 그리고 거리도 좀 틀리죠? 좀 넘겨볼게요. 자, 왼쪽에 모자 쓰면 접니다. 해볼게요. 10m만 뛰었어요. 또 넘겨볼게요. 2학기 때도 농구 수업이에요. 빨리 한다면 천천히. 그렇지. 전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이 아이 농구를 두 번도 이렇게 연속해서 못했던 아이예요. 안 됐죠. 몸의 구조적으로. 자, 시간을 지켜보세요. 축구 수업입니다. 제가 했던 저게 뭘까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원바운드지요. 원바운드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수행 영역으로 조를 짜가지고 조는 매 시간 바뀌어요. 매 시간 바뀌는데 이동하면서 하게 한 거지요. 그래서 기초기를 길러줄 수 있게.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우리끼리 아주 미세한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쵸? 규칙이 있고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하고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여학생들은 제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자, 잠깐만 멈춰주세요. AI 시대의 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체육교사의 생각, 정체성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저는 언젠가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절대로 경기를 해서 수행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배드민턴을 3월달부터 6개월 1학기 내내 할 수 있는 대학교의 수업처럼 한다면
그럼 당연히 경기가 들어갑니다. 왜? 아이들이 동기부여를 받아서 역전의 기회, 실력이 늘어서 처음 했을 때보다 더 실력이 향상이 돼서 기존에 잘 쳤던 애들을 이기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지요. 그 시간은. 근데 우리가 수행평가 영역을 보면 한 달씩 하죠. 거의 평균. 한 달씩 하는데 경기 능력이 바뀔까요? 절대로 안 바뀌죠. 이미 정해져 있죠. 이미 정해져 있는 수업을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흥미라고 포장을 해갖고 그걸 수행평가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참여평가 정도로 아이들한테 풋살이나 아니면 3대3 농구나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 종목이 이렇게 재밌는 거야. 이런 기초 기능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재밌는 경기를 너희들 할 수 있어. 라는 정도에서 비중을 객관도 조금만 놓고 대신에 이 평가를 하는데 경기평가는 참여평가야.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그것만 볼 거야. 몇 골을 넣는지 난 선생님 절대로 안 봐. 그렇게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뭐라 그럴까요? 선생님들한테 1대1 관계 속에서 선생님들한테 뭔가 사랑을 받고 싶고 아이들 스스로도 지금은 모든 아이들이 과감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맞춰줄 수 있는 개별화된 수업들에 대한 고민을 정말로 해야 되고 그게 우리 연구회에서 또 해야 되겠죠? 어렵지 않죠. 아무리 스마트 체육 그래도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정말로 도구일 뿐이고 우리가 따뜻한 수업을 실천을 하려면 그리고 배려심 있는 학생, 의사소통 능력, 협력 수업을 아이들이 그래서 그 가치를 사회에 나와서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거의 몇 안 되는 교과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말이 너무 빨랐죠. 죄송해요. 시간을 막 잘라먹어서 회장님이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이 모습은 올해 제 배드민턴 수업하는 건데 배드민턴 수업은 저는 이제 위계를 둬요. 콕죽기, 클리어, 드라이브, 그 다음에 그걸 복합해갖고 아이들이 요거 통과하면 요걸로 오고 요거 통과하면 요걸로 오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수업을 하는데 2단계가 서비스 수업이에요. 배드민턴 서비스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저 아이디어 좋지 않아요? 저게 뭐냐면 체육대회 때 학급 깃발로 썼던 거예요. 봉 저렇게 해놓고 수업을 해요. 남학생 여학생 조금 높이가 틀리겠죠? 수업 딱 끝나면 내리죠. 이렇게 내려서 수업 진행하게 해요. 그냥 상시로 저렇게 저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 수업을 할 수 있는 거. 제가 어느 선생님이 저거 꼭 보여달라고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치고요. 좋은 연수 됐으면 합니다.